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교생 선생님 수업을 맞이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름은 신민묵이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울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혹시 나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친구 있을까요? 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선생님 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짰지만 수능에 있는 문제들,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기출 분석을 좀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오늘 서아시아를 마스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학습지 있죠? 네. 이 학습지 같이 채워보면서 수업 한번 들어봅시다. 1차시 여러분들이랑 수업 한 번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을 때 교과서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되 그 기출 문제들,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지식들도 같이 정리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좀 들어보도록 해요. 이 서아시아 파트는 여러분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엄청 많죠? 쓸게. 이게 나라만 지금 17개가 등장하거든요. 이 두 장에 나라가 17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야 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자세히 설명도 못 해요, 심지어. 왜냐면은 수메르인이 왜 아카디인이 왜 수메르인을 정복했는지, 아무르인이 왜 아카디인을 정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은 진짜 3시간 수업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대한 간결하고 그래도 아예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좀 외워야 할 게 많고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이 시간 어차피 한 번은 맞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미리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인데 구조도 먼저 설명하고 기출 경향, 학습 목표 같이 빈칸 채우고 빈칸 복습도 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몇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개요예요. 이 서아시아 파트는 서아시아 지역과 인도 지역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아시아 지역은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문화가 발전을 했었고,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립과 확산으로 시작을 해서 이슬람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 지역은 통일왕조가 등장을 하고 불교, 힌두교 등의 인도 고전 문화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고 이슬람 왕조,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장에서 다루게 될 서아시아 지역과 인도 지역에 대한 역사입니다. 서아시아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튀르키예,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바로 서아시아 지역들입니다. 선생님 직접 만든 구조도예요.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 이렇게 색깔로 칠해놓은 형광펜 칠해놓은 것들이 나름대로 핵심적인 나라들이고, 이 선생님이 지금 PPT라서 잘라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도 같은 것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외우라고 가져온 게 아니라 대충 이 시기쯤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 가면은 이 연도를 비교해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그 시기적으로 봐야 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 시기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필기만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뭐 내년 11월에 같이 놓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필기는 세모는 그러나 화살표는 그래서 그 이유, 빨강은 매우 중요, 파랑은 키워, 검정은 내용, 초록은 보충 설명 등인데 그 색깔에 맞춰서 필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색깔이 계속 왔다 갔다 바꾸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파랑은 밑줄을 긋고 뭐 빨강은 별표를 쳐놓고 이런 식으로 한 색깔로 진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경영이에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기출 문제가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냥 5년치 분석해온 건데 직접 하나하나 다 분석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르티아도 요즘은 2024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조금은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공부를 하면은 파르티아는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주목할 필요 없이 두 왕조를 가장 중요한 국가다라고 생각, 이 시기에 가장 빈출이 많이 되는 주제다, 즉 가장 배울 게 많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이 연표를 제시한 이유는 역사라는 것들을 단순히 어떠한 사실들만의 나열로 보는 수업이 아니에요. 역사는 인과관계를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학문입니다.
왜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역사라는 학문이에요.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면서 아 이게 왜 일어났지? 이거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지? 어디에 영향을 미쳤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은 총체적인 학습이 되거든요. 이거를 역사적인 용어로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사고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목차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쯤에서 지금 있는지를 계속 인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총체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습 목표를 우리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봐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아케네스 왕국 페르시아와 서선 페르시아의 발전 과정을 페르시아의 효율적인 통치제도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페르시아 문화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아까 얘기했었죠. 가장 중요한 두 국가의 발전 과정과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효율적인 통치 제도를 연결을 하면서 연결을 할 것이고 조로아스터교 두 국가가 믿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인데 조로아스터교를 비롯한 페르시아 문화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나가보면은 여러분은 느끼는 건 없어요. 네. 수메르인,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 복습을 해주셨겠지만 수메르인이 만든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만 세 번 말했네요.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키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벌어진 문명이다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것입니다. 수메르인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드는데 이 수메르인을 아카드인이 정복을 하게 돼요. 같이 여러분 학습지 옆에다 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드인이 수메르인의 국가를 정복을 하고 이 아무르인은 아카드인을 정복을 합니다. 여기는 그냥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안 중요해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면 돼요. 아무르인이 만든 나라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 고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이 정도 나라는 익숙할 만해요. 바빌로니아 왕국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을 하는데 근데 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히타이트가 점령을 합니다. 히타이트의 침입으로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히타이트부터는 여러분 같이 필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잘 한번 선생님 따라서 필기를 해봅시다.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가 우수했어요. 이게 다예요. 히타이트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철제 무기가 우수했다. 히타이트도 근데 이런 히타이트도 내부의 혼란과 그리고 외부의 공격, 바다민족이라고 했는데 몰라도 돼요. 외부의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히타이트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와 헤브라인. 페니키아인과 헤브라인이 등장하는데 헤브라인이 만든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페니키아부터 우리 한번 같이 설명을 봐봅시다. 페니키아는 식민도시 카르타고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표문자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페니키아의 표문자가 그 유명한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필기를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면 선생님이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절대 쫓기지 말고 바로바로 손 들어서 확인을 해줘요. 선생님도 보는데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다 안 하고 넘길 수 있으니까 꼭 표시를 해줘요. 자, 카르투고를 한번 같이 가볼까요? 페니키아, 제가 페니키아 설명했죠. 페니키아에 있는 여기가 카르타고거든요. 여러분 카르타고 보면은 해안가에 이 페니키아는 주로 여기가 여러분 어디 지역인 것 같아요? 육지예요, 해안이에요? 해안이죠. 해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고 해상무역으로 인한 식민 도시들을 지중해 곳곳에 건설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는 이 나중에 여기 있는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다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데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100년간 3차례 정도 전쟁을 벌인 전쟁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한번 들어봤을 법한데 코끼리 나무. 한니발 맞아요. 한니발의 포에니 전쟁이 바로 이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전쟁.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카르타고와 로마와 전쟁. 이게 포에니 전쟁.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냥 참고해두라고 그냥 얘기해주는 거고. 적어도 돼, 적어도 돼. 그럼 마음대로 해. 이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포에니라는 말이 여러분 페니키아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어로 페니키아인.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이라는 말은 페니키아인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뜻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한니발이고, 여기 보면은 한니발이 코끼리를 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기습했다. 이 정도 전투는 여러분들이 알 법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다음 시간 4단원에 로마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는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한니발이 이렇게 2차 때 코끼리를 끌고 가지만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3차에서는 패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끼리를 되게 많이 들고 갔는데 마지막에 도착한 마리수가 몇 마리 안 됐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아시리아 히타이트가 점령을 하고 나서 등장했었던 게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왕국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있다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헤브라인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은 전성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솔로몬이고 유일신 사상을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을 믿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혜의 왕. 이 솔로몬 하면 대표적인 얘기가 있는데, 아기를 두고 있었던 대표적인 설화 뭔지 기억하는 사람? 뭐예요? 그 엄마 수명이 둘 다 서로 자기하려고 아들이 반으로 갈라서 반으로 나눠 주자고 했는데, 진짜 엄마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달라고 가짜로 그렇게 반으로 나눠 주라고 해서 진짜 엄마가 그런지 강요하는. 맞아요. 이름이 하유예요. 하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까 쌤 2학년, 지금 여기가 2학년 5반, 4반? 5반이요. 다 섞여 있는데 아까 전반에 세계사 수업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어쨌든 맞아요. 하은이가 잘 얘기해줬는데,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싸우자 진짜 엄마를 알아내기 위해 아기를 반으로 나누자고 그 얘기를 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유일신 사상,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믿었고 그리스도교와 그것이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가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유대라고 해요. 교과서 언어로는 그렇죠. 학문적으로 조금 표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가 됩니다. 잘 보여요? 여기 보면은 봐봐요. 헤브라인이 만든 이스라엘 왕국을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유대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얘기를 해봅시다.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네베입니다. 니네베. 어이예요. 니네베고 BC 7세기에 있었던 기원전 7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리아는 4개국으로 분리된 4개국, 여러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던 나라들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인데,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통해서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다고 해요. 이에 각국의 국가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4개국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철제목계와 기마병을 앞세워서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7세기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고 정복지의 총독을 파견하고 수도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을 지었다. 왕립도서관? 아 니네베. 약간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바로 다 있어요? 혹시 필요한 사람? 천천히. 네, 우리 아시리아 영토 한번 봐볼까요? 아시리아 영토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이집트,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대부분 차지를 했었고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을 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니네베에 동그라미 2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여요? 네. 여러분 이 지도 볼 줄 알죠? 이 동그라미 2개 있는 곳은 뭐예요? 수도천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똑똑해서요. 내가 너무 중학생처럼 봤나? 네. 동그라미 2개가 수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시리아는 니네베가 수도고 아케멘에서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아케멘에서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라는 수도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2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니네베가 니누에를 성경에 나오는 니누에를 교과서원으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성경에 요나 나오는데 요나 알죠? 요나. 네. 요나 고래에 잡아먹힌.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요나가 아 싫어요, 너무 거기 싫어요 하면서 도망가다가 고래에 잡아먹히고 다시 결국에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 바로 니누에입니다. 왜 가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가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다고 말했죠. 얼마나 험한 지역이었길래 요나가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도망갈 정도로 험한 지역이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울 때 팁이 뭐냐면은 류성환 선생님이라고 EBS 세계사 선생님도 있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류성환 선생님. 세상에. 선생님 수능 준비할 때 봤었던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수능을 2016년에 봤고 2015년에 봤거든요. 선생님이 이래 보여도 나이가 조금 있어요. 2015년에 선생님 그때 류성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봐봐요.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아시리아가 통일한 국가가 어디냐? 페니키아, 고바빌로니아 왕국, 이스라엘, 이집트예요. 아시리아가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패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이씨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일치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거나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생각이 납니다. 패고 이씨 봐봐요. 페니키아 패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이씨 화를 냈다. 웃기지만 진짜 생각납니다. 이거 외워야 해요, 여러분. 이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자주 분출되는 문제인데 페니키아와 고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 이집트를 통일한 국가가 바로 아시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바로 리비아. 이 아시리아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해서 리비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선생님이 작년에 연애를 좀 했었어요. 딱 이 시기쯤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만난 쌤 오늘 생일이거든요. 쌤 생일 그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독어교육과 쌤 CC에 했었어요. 독일어 교육과 다니는 친구였어요. 독일어 교육과 다니는 친구였는데 같이 이렇게 수업 듣고 밥 좀 먹다가 생일을 친구랑 같이 보내고 12시가 지나자마자 쌤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4월 17일부터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최고의 생일 선물.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168. 약간 그 모델 이현이 닮은 친구였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데 그 여러분 CC는 하면 안 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서 쌤이 5월 헤어졌거든요. 5월 헤어지고 5월
대학교는 3, 4, 5, 6, 4개월 동안 학기를 해요. 근데 쌤이 5월에 헤어지고 나서 5월, 6월에 그 친구랑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몇 개를 같이 들었냐? 5개를 같이 들었어요. 총 우리가 18학점이라고 하는데 하루 일주일에 18시간 수업을 들어요. 18시간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랑 15시간을 수업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지를 해요. 아, 쟤 왔구나. 쟤 왔네.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 친구가 조별 과제를 같이 하거나 이러면은 그날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 헤어졌냐면은 저는 친구 중에 여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한 비율로 따지면 한 6대 4 정도? 여자가 6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자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랑 연애를 하면서 여자친구는 전부 다 끊었어요. 그러길 바랬고 어쨌든 여자친구를 다 끊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에게 더 강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카톡도 하지 마라, 잠깐 길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를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 지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라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강압적인 통치는 짧은 시간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사람이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초반에는 제가 잘 참고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그 친구의 집착이 결국에 이별을 맞이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시리아가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분열이 됐다, 이 얘기하려고 썰 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가 4개의 국가로 분열이 됐다고 했었죠. 우리 이제 여러분 이것도 외워야 해요. 계속 외우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분열이 되고 이 국가를 통일한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이것도 외워요. 왜냐? 작년에 기출에 리디아 하나를 주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유치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쉽지 않죠? 이렇게 국가가 많은데 이것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뭘 준비했느냐? 자, 나는 메시가 더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봐요. 나는 호날두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관심이 없어. 자, 오케이. 정리해줄게요. 호날두 여러분 추갈못이에요. 맞아요. 리오넬 메시가 신입니다. 자, 외우세요. 외워야 해요, 여러분.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도 외워야 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다 적겠어요? 여기는 연관성이 없어요. 뭐 나라를 외우는데 연관성도 없고 기억해야 할 스토리도 없고 그렇다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요구하지만 그에 관한 설명들을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봐봐요. 리오넬 메시는 신이야. 오케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 내신 시험 볼 때 반드시 생각나요. 리오넬, 리디아, 메디아, 메시는 신이야.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외울 수 있겠죠? 이거 개쩌는 거예요. 와! 호날두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 개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진짜 어쨌든 자, 다음 그렇게 등장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필기합시다. 서아시아를 재통일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강압적으로 통치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엔 뭘 할 것 같아요?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겠죠.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피지베린족에게 공람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을 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고도 해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절배에다가 불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종교할 때 교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불의 절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교라고 해도 맞아요. 이들은 불을 숭배했으며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았어요. 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라는 개념도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개념도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유대교, 크리스트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각각의 그렇게 종교들을 존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또 특이한 문화가 뭐였냐면은 조장 풍습이라고 있었거든요.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독수리들이 그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미를 치르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부패하거나 시신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상도 있었고, 불이나 흙이나 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개념도 있었기 때문에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같이 마저 먼저 필기를 좀 해보고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전성기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왕 때 전성기를 이뤘는데, 여러분 롤에 나오는 다리우스가 여기가 모델인 거 알고 있어요? 처음 알았죠? 롤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가 실제로 여기 이 왕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처럼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힌 굉장히 좀 정복자였어요. 페르세폴리스를 건설을 하고 수도예요. 도량령과 화폐를 통일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실시를 했어요. 자,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도량형. 선생님 전설이에요, 어디 건설 미안해요. 건설. 선생님이요. 빨리 쓰다 보니까 그냥 원래 글씨를 좀 잘 쓰는데, 자 한번 봐보시고 모르면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필기를 하나 못했는데 여기다 하나만 적읍시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였어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1세가 지은 게 페르세폴리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앙 집권적 통치를 실시를 하면서 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속주 식민지에다가 파란색으로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땅이 엄청 커요. 아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땅이 엄청 커요. 그래서 속주에다가 총독을 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무엇이냐? 이 총독을 감찰하는 감찰관을 파견을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왕의 귀 또는 왕의 눈이라고도 하고, 이들이 다니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왕의 길이라고 하고 여기에 역참제를 실시를 합니다.
역참제는 뭔지 다 알죠? 우리 몽골 할 때 배웠으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은 이렇게 약간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우체국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역참제입니다. 지점마다 말들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어떠한 편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을 역참이라고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역참제라고 합니다. 이 왕의 길에 역참을 두어서 역참제를 실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역참제라고 하면은 몽골 문제가 80~90%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 역참제 혹은 사료에 역참제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몽골이라고 80~90%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지만 가끔 꼬아서 내면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참제가 나왔다 한 번만 고민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파트인지 동양사 파트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번 풀면은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을 합니다.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인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또한 내부 반란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4세기, BC 4세기. 이 페르시아 전쟁은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영화 300 봤어요? 네. 보면 안 되죠. 19세니까. 재밌어요. 어쨌든 나중에 나 영화 300에 보면은 나오는 크스테르크세스. 그게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여러분.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아테네가 합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한 팀을 이루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제국 자체가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붕괴가 되고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파르티아 중요해요. 팔을 하고 등장한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했는데 파르티아는 여러분 교역만 생각을 하면 돼요. 교육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파르티아, 알렉산드로스 여기 하네요. 분열 이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었냐? 이란계 유목민이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건국을 했고 또한 동서무역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무역로를 장악을 하고 동중계무역으로 번영을 했으며 연결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로마, 가로 말고, 다운표로. 혹시 유목민 앞에 이란계. 로마, 중국, 인도의 쿠시안 왕조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결국에 로마와의 대립으로 패퇴를 하고 밑에 나오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때가 바로 226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필기해 봅시다. 일단 적어봅시다.
로마, 중국, 인도까지 연결했으니 엄청나게 큰 영토였음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과 유리그릇 그리고 도자기 기술 등이 번성했고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돼요. 다 됐어요. 이제 사사난조 페르시아만 필기하면은 오늘 끝입니다. 확실히 4교시 여러분의 컨디션이 좀 좋네요. 오늘 밥도 맛있는데. 그렇죠. 근데 올라오고 그냥 신혼부와서 너무 행복한 게 밥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제 20살 때는 지금 밥 맛있고 버시는 줄 모르는 그 간단한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 얼마나 후회할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20살 되면 여러분 밥 먹는 게 이유 급식을 주는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잘 누리도록 해요. 근데 지금 있어도 모르죠. 저도 땡땡 물었어요. 다 적었어요? 네. 자. 파르티아예요. 프루샤프라는 인도 쿠샤 왕조거든요. 인도 안 적어도 돼요. 인도 쿠샤 왕조고 로마 제국 그리고 크테시폰이 파르티아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남조죠. 이 세 제국을 연결할 만큼의 중개무역들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에다가 수도 한 번만 적어봅시다. 크테시폰이요. 크테시폰. 선생님이 감히 예측하자면은 만약에 서아시아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낸다라고 하면은 크테시폰이나 우리 니네베 정도는 낼만 할 것 같아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나 혹은 아테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파르티아의 수도 크테시폰 정도는 한번 시험에 나올 법한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오케이. 사사남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바로 똑같이 크테시폰입니다. 그래서 적으라고 한 거예요. 파르티아와 사사남조 페르시아 수도가 둘 다 크테시폰이니까 나름대로 확률성이 있죠. 3에서 7세기고 여러분 미안한데 선생님 여기 실수했어요. 3세에서 7세기가 아니라 파르티아는 밑줄 긋고 한번 적어봅시다. BC 3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파르티아는 3세기에서 7세기가 아니라 BC 3세기에서 AD 3세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사사남조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빨리 필기 해봅시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사남조 페르시아 때 처음으로 나라의 종교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종교를 나라의 국교화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권력과 종교가 뭉치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화되고 점점 더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에 반발하면서 마니가 만든 것이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출현. 이 마니교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사상들을 잘 담고 있고 합쳤고 또한 금욕주의를 사상으로 내세웠어요. 파르티아와 더불어 사사남조 페르시아도 중개무역을 활성화했고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아람어나 쇠기 문자가 있었어요. 아랍어 아니고 아람어예요. 결국에는 이 사사남조 페르시아는 비잔틴 제국과
전쟁과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과 내분과 중요해요. 이슬람 세력의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바로 651년입니다. 저기 뭐가 써져 있는 게 비정이 어디? 맨 밑에 주황색 비정이 비잔틴 제국과 전쟁, 내분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 691년이죠. 651년. 쌤이 다음에는 글씨를 좀 더 연습해서 올게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줄게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래요? 아니면 빈칸 다시 한번 채워볼래요? 이거 빈칸으로 뚫어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래요?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래요? 나 모의고사 봅시다. 많이 가르쳐줬어요. 페고 이씨 그리고 리오넬 메시는 심이야.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여러분. 자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쌤이 읽어주세요. 가와 나는 모두 이란 계통이 세운 왕조였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을 튼다. 아르사케스 1세기에 세워진 가는 한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하여 동서교역으로 번영을 누렸고 중국에서는 안시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가는 어디예요? 파르티아죠. 동서교열로 중국, 로마, 인도, 쿠샤 왕조에 있는 거 파르티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후 로마의 기후를 쇠퇴하다가 어디에 멸망했어요? 파르티아? 사선왕조 페르시아. 여러분 한 번만 말해봅시다. 아시리아. 말해봐요. 아시리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선왕조 페르시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선왕조 페르시아. 네 개는 외워둬야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파르티아 다음이 사선왕조 페르시아. 가 마리유가 유행했던 어디예요? 사선왕조. 나 가 페르세폴리스는 누가 와주셨어요? 아케메네스. 조로아스터교 국교는 사선왕조죠. 3번 정답이 옳은 것은 3번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좋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풀어봅시다. 다 몰라도 돼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사선왕조 페르시아죠. 사선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동서교육의 요충지를 장악할 중개물로 번영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보면은 사선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을 찾는 문제예요. 뭐예요? 마니규가 출현하였다. 1번. 정답이 1번인 것입니다. 할만하죠? 이것도 한번 시간 남으니까. 자, 마니규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를 할 때 이러한 종교탄을 적잖아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선왕조 페르시아인 마니규를 억압했어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사선왕조 페르시아인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답이 뭐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이 뭐예요? 2번이죠.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한 건 어디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파르티아 멸망 많고 이슬람 세력으로 멸망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 필리포 전쟁 및 내분으로 끝이하였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이거 마무리할게요.